이야기는 코지 사쿠라라는 불쌍하고 버릇없고 끔찍한 소녀가 한밤중에 버스를 타고 홀로 여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불쌍한 선생님들의 삶을 끝내는 것에 대한 생각은 창밖 멀리서 기가체드 울트라, 본능 50을 발견했을 때 방해받았습니다. 그 이상하고 멋진 남자가 파란 불꽃으로 실제 사람들을 산채로 태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녀는 즉시 버스를 세우고 특이한 광경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지역 경찰관은 또한 사쿠라가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의 주인공 사쿠라는 도장에서 자신의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몇몇 신참들에게 뽐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후 학교에 가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의 짝사랑 대상이고 모든 분야에서 챔피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사쿠라는 곧 수줍음 많지만 예쁜 금발의 단짝 친구 아오바를 만납니다. 그 후 둘은 담임 선생님인 칸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칸다 선생님은 사쿠라와 아오바, 그리고 반 전체에 오가미레이라는 전학생을 소개합니다. 다른 여학생들은 모두 새로운 인기 남학생에게 정신이 팔려 있지만 사쿠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를 빤히 쳐다본 후 사쿠라는 그가 어젯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비큐로 만들던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사쿠라는 곧장 오가미에게 가서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FBI 모드에 돌입했지만 멍청한 반 친구들은 그녀가 그에게 고백하는 줄 압니다. 시끄러운 학생들은 그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근처에 모여들지만 대화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한편 사쿠라는 오가미에게 어젯밤 사람들을 해친 일로 따져 묻습니다. 사쿠라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오가미에게 장갑을 벗어 화상 흉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오가미는 전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는 즉시 장갑을 벗고 흉터 하나 없는 깨끗한 손을 보여줘 사쿠라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쿠라는 그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고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다행히 오가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쯤 되니 사쿠라조차도 어젯밤 술 때문에 그랬던 건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학교 전체는 인기 많은 그녀가 친구를 사귀어서 오가미가 떠났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쿠라조차도 네 번째 이야기를 즐기는 것 같으니 굳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들지 않네. 그 후에도 사쿠라는 오가미가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아. 이 때문에 사쿠라는 그를 쫓아다니며 그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해. 하지만 어설픈 셜록 흉내를 내는 사쿠라의 모습은 너무 소름 끼쳐서 모두가 그녀가 그 남자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 그러고 나서 사쿠라는 오가미가 사람들을 불태우는 걸 봤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저녁에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해. 그러다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귀여운 흰 개가 그녀에게 다가와 여느 때처럼 사쿠라는 개에게 먹이를 좀 줘. 그런데 밥을 먹고 나자마자 개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달려가요. 다름 아닌 오오가미였죠. 사쿠라는 개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오가미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것은 사쿠라에게 오오가미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후 사쿠라는 오오가미에게 개의 주인이었던 노숙자가 G8컨이라는 불량배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장면이 바뀌어 총리실에서 총리가 비서와 함께 오오가미를 특정 학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오오가미가 아직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오바는 오가미에게 함께 사쿠라와 시간을 보내자고 하지만 그는 일이 바쁘다며 거절한다.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 오가미는 쓰레기 청소부라고 대답한다. 그 후 그는 그날의 일에 관한 전화를 받지만 굳은 표정으로 매우 은밀하게 응한다. 전화에서 오가미는 사쿠라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녀를 제거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밤이 다가오고 사쿠라는 평소와 달리 깜짝 놀란 개에게 밥을 주러 간다. 멀리서 사쿠라는 폭주족들이 노숙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다. 이를 본 사쿠라는 원더우먼 본능이 깨어나 곧장 불량배들에게 맞서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양아치들은
마치 도시를 소유한 듯 웃기 시작한다. 사쿠라는 이때 갱단의 독특한 문신을 보고 그들이 G8콘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사쿠라에게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동료 몇 명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떠오르면서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사쿠라는 오가미에 대한 자신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G8콘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쿠라가 오가미에게 산 채로 불태워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리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 시작한 그녀는 놀라운 무술 실력으로 깡패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세는 곧 한 깡패에게 전기 충격을 당하면서 꺾입니다. 상황을 장악한 G8콘은 사쿠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은 비틀즈와 이스포포비치의 싸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쿠라를 구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개가 난입합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그 개는 악랄한 G8콘에게 제압당해 축구공처럼 계속 발길질을 당합니다. 개는 뼈와 장기가 심하게 다쳐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오가미가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는 개에게 다가가 위로하려 하지만 곧 죽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오가미는 개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개의 목을 비틀어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해주는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사쿠라는 방금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후 오오가미는 개를 공격한 G8콘 단원 중 한 명에게로 향합니다. 오가미는 잔혹하게 부하의 얼굴에 손을 얹고 순식간에 산채로 불태워 죽입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겁에 질려 몇 초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오가미는 G8콘 잔당들에게 항복할 건지 아니면 친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건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력을 다해 오가미에게 달려들고 오가미는 한 명씩 그들을 제거합니다. 순식간에 G8콘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사쿠라는 그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지만 갑자기 오가미가 다가와 다음은 내 차례라며 그녀의 얼굴에 손바닥을 댑니다. 다음날 아침 사쿠라는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안전하게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하며 특히 다이스케가 문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녀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족들은 그녀의 안위를 깊이 걱정하고 있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심한 사쿠라는 오가미가 G8콘 갱단과 맞서는 것을 봤던 들판으로 돌아간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재의 흔적도 그녀가 분명히 기억하는 격렬해야한 충돌의 어떤 증거도 없다. 마치 모든 사건이 지워진 것 같다. 학교로 돌아온 사쿠라는 교실에 들어서자 불안감을 느끼고 오가미는 이미 그곳에 있다. 사쿠라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하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이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 특히 그녀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가미를 여러 번 피한 후 사쿠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날의 불안한 사건에 대해 그에게 맞선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결심한다. 그 때문에 그녀는 갑자기 인생에 나타나 골칫거리가 된 수수께끼의 인물에게 해답을 구하려 하죠. 한편 분비는 슈퍼마켓에서 한 어린 소년이 많은 장난감을 모으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장난감들이 수수께끼의 기계에서 나온 양마루라고 신나서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궁금해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소년이 가게를 나서자 그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메시지는 그를 코드브레이커 3회신 포인 유키라고 부르며 목표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쿠라는 여전히 전날의 폭력 사태에 대한 진실을 찾는 데 집중하며 분비는 장소에서 오가미와 마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그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 질문하며 걱정을 표현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지 묻습니다. 오가미의 대답은 섬뜩할 정도로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사쿠라는 그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보라고 촉구하며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가미는 사쿠라의 간청에 냉담함과 우월감으로 응수합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게 자신이 법의 손이 닿지 않는 배트맨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한계를 벗어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오가미에 따르면 그는 법의 경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그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법이 제공할 수 없는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가미는 자신을 코드 브레이커, 즉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과 경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정말 새로운 대명사를 우리 목록에 추가해야겠네요. 자신은 법의 망 아웃사이드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그의 불안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 사쿠라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쿠라는 오가미에게 계속 살인을 저지르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 그를 쫓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오가미는 섬뜩한 웃음으로 응수하고는 근처 유리 건물로 걸어갑니다. 단지 손길 하나로 그는 유리를 수많은 조각으로 깨뜨리며 마지막 위협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그는 사쿠라에게 자신에 대해 누구에게든 말하면 그녀를 먼저 죽이고 그녀가 말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든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만남은 사쿠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오가미와의 만남에 깊이 흔들린 사쿠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가 한 말을 멈추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의 소름 끼치는 말과 멈출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한편 오가미는 다리 위를 걷다가 사쿠라를 제거했는지 묻는 전화를 받는다. 오가미의 대답은 예상 밖이다. 그는 사쿠라를 희귀한 종이라고 묘사하며 자신의 불로도 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그는 그녀를 다시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황은 불확실성 속에 놓인다. 어느 날 아침 사쿠라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오가미가 문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그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황에 개의치 않는 듯 오가미는 그녀와 함께 학교에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사쿠라가 등교하자 또다시 그녀의 사물함은 패배자 같은 반 친구들이 보낸 연애 편지로 가득 차 있죠. 앤드류 테이트라면 분명 이 심프들의 행동에 질색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반전이 있네요. 사쿠라는 아오백에 매일 오가미와 함께 등교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사쿠라의 일상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반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아오바는 사쿠라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아오바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빌며 오가미와의 새로운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하고 오가미에게 그녀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사쿠라가 오가미를 항상 감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동급생이 사쿠라를 빼앗아간 오가미를 질투해서 뒤에서 공격하려 듭니다. 사쿠라는 망설임 없이 오가미 앞에 나서서 그를 해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사쿠라가 이러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아이가 오가미를 조금이라도 더 건드리면 큰일 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걷던 중 그들은 사쿠라의 후배인 후지와라를 만나는데 그녀는 사쿠라를 보고 매우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가미는 후지와라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아채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관계나 공유된 역사를 암시합니다. 나중에 오가미는 학교 옥상에서 기다리다가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사쿠라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놀랍고 부드러운 몸짓으로 오가미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건넵니다. 강아지가 오가미 씨가 지팔콘과 싸울 때 안락사시켜야 했던 개와 같은 종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쿠라는 기꺼이 강아지를 맡아 기르기로 합니다. 그 후 사쿠라는 오가미 씨가 목표물을 찾아야 하는 장소로 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사쿠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잡아야 할 바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충격과 실망에 빠진 사쿠라는 경찰이 제거해야 할 범죄자들과 예상치 못하게 협력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주저없이 오가미 씨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모든 범죄자들을 불태워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합니다. 이 잔혹한 행위를 목격한 사쿠라는 오가미 씨에게 그의 방법에 대한 충격과 반감을 표현하며 맞섭니다. 그녀는 그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순 없으며 상황을 처리할 더 인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오가미는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사쿠라에게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닿거나 변화시킬 수 없고, 때로는 자신의 강경한 방법만이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쿠라와 오가미 사이의 도덕과 윤리적 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쿠라는 오가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를 안고 그가 왜 싸우는지 알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가미는 자신의 신념에 확고하여 그녀를 밀어내고 배를 때려 기절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오가미는 아까 그가 쓰러뜨린 사람들을 도왔던 부패한 경찰관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고 오가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차를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헬리콥터가 갑자기 나타나고 또 다른 코드 브레이커인 토키가 내리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토키가 경찰차를 폭파시키고 오가미는 차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 후 토키는 오가미에게 인사를 건네고 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에덴이라 불리는 최고 의사 결정 그룹에서는 일반적인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 중에는 코드 6으로 식별된 뛰어난 코드 해독가 오가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당돌한 그룹의 최신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며 상위 5개 코드와 동등한 위치를 얻었습니다. 이제 기대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순간에 존경받는 심판관 중 한 명이 오가미가 왜 호출되었는지 밝히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의 모든 뛰어난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번 비밀 임무의 대상은 유명 정치인 타바타 시드루입니다. 오가미의 휴대폰에 그의 이미지가 즉시 나타나면서 임무의 중대함을 강조하죠. 하지만 오가미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이 정치인과 히토미라는 인물과의 미스터리한 연결고리입니다. 심판관들은 엄중한 어조로 오가미의 임무가 단순한 정적 제거 그 이상임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은밀한 세계의 복잡한 관계와 동맹의 그물을 헤쳐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타바타 시드루와 히토미 사이의 가능한 연결고리를 알아내는 것이 이 복잡한 임무의 핵심입니다. 과감하게도 오가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이코적인 면모를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심판관들을 향해 날아가 그들을 휘감는 강력한 불길을 뿜어냅니다. 판사들을 질겁하게 만든 이 행동은 이제 그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임무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편 사쿠라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녀는 자주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어 부모님의 걱정을 삽니다. 부모님이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등산 동아리 훈련의 일환으로 밖에서 자야 한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특히 다른 사람에 관한 일에는 자신이 하읍하이시다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사쿠라는 오가미가 평소에 기다리던 자리에 금발머리의 젊은 남자 토키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따뜻하지만 소름 끼치는 굿모닝 인사를 건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그녀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는 오가미 대신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이동하는 동안 그는 사쿠라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는 오가미가 전날 큰 실수를 저질러서 올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자신을 코드4라고 소개하는 토키는 코드 씹긴 오가미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오가미의 위치에 대한 사쿠라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자 그녀는 토키에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묻는다. 토키는 오가미가 아마 상사에게 심하게 혼나고 울기 직전일 거라고 대답한다. 사쿠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오가미를 위해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토키는 사쿠라를 위로하며 오가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쿠라는 오가미에게 원하는 건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쿠라와 함께 있는 동안 토키는 오가미와 그녀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말하기도 전에 오가미가 갑자기 나타나 토키를 발로 찹니다. 재빠르고 민첩한 토키는 쉽게 발길질을 피합니다. 오가미는 사쿠라 앞에 서서 토키의 헛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토키에게 왜 예기치 않게 나타났는지 묻습니다.
토키는 오가미에게 고위층에서 오늘 밤 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토키가 그를 도우러 파견된 겁니다. 하지만 토키의 주된 목적은 오가미가 오늘 임무에 참여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가미는 토키에게 자기 걱정은 말고 건강이나 신경 쓰라고 답합니다. 상황이 격해지고 토키는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두 사이코패스는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사쿠라가 나서서 그들을 말리려 합니다. 둘 사이에 서 있던 그녀는 토키의 눈이 후지와라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토키가 떠난 후 사쿠라와 오가미는 학교로 계속 향합니다. 사쿠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오가미에게 토키에 대해 묻기 시작해. 오가미는 토키를 믿을 수 없다며 그 애의 말을 다 믿지 말라고 경고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사쿠라의 시선은 창문으로 향하고 거기서 토키를 발견해 사쿠라는 선생님께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양호실에 가겠다고 해. 양호실 대신 사쿠라는 토키에게 왜 학교에 왔는지 캐묻기로 결심해. 토키는 학교를 구경하러 왔을 뿐이라고 하지만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오가미가 나타나 토키를 염탐꾼이라고 몰아세워.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토키를 선생님이 발견하고 왜 여기 있냐고 묻자 둘의 대화는 중단돼. 토키는 학교 견학 온 전학생이라고 둘러대고 선생님은 토키를 교실로 데려가 사쿠라와 오가미를 포함한 모두에게 소개시켜줘. 점심시간에 사쿠라는 오가미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토키에게 물어볼 기회를 엿봐요. 토키는 코드 브레이커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위협을 처리하거나 제거한다고 설명해요. 나중에 방과 후에 사쿠라는 조용히 오오가미를 따라가 후지와라와 토키의 관계에 대해 물어봐요. 오오가미는 코드 브레이커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토키에게 전에 가족이 있었다면 코드 브레이커에 대한 기억은 지워졌을 거라고 모호하게 대답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작전을 위해 계획된 장소에 도착해요. 토키는 자기력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경보 시스템을 꺼요. 사쿠라는 토키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해요.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코드 브레이커와는 다른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토키와 오오가미와 싸움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치열한 전투 중에 상대방은 특수 능력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팩이 몇 분 만에 고갈됩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그들은 재빨리 후퇴하며 실패의 원인을 엉망인 실험 탓으로 돌립니다. 토키는 정부가 코드 브레이커와 유사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 실험의 책임자인 정부 고위 관리 타바타 씨는 공교롭게도 오늘 그들의 적입니다. 타바타 씨의 조수가 코드 브레이커들이 건물 안에 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하게 그들이 진행 중인 실험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오가미, 토키, 사쿠라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토키는 사쿠라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그들의 일 또한 정부, 특히 총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총리가 그들의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쿠라가 마침내 실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가슴 아픈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방 안은 길거리에서 잡아온 듯한 많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삶은 끔찍한 실험 대상이 되면서 망가졌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더 들어가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타바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키는 즉시 그에게 말을 걸어 타바타에게 에덴이 이전에 인체 장기 매매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타바타는 태연하게 그들의 걱정을 묵살하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긴장감을 더하며 이전에 건물 입구에서 코드 브레이커들과 맞섰던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능력이 미미한 아이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고 그들의 장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잠재력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변합니다. 이 논쟁적인 발언은 그룹 간의 갈등을 촉발합니다. 타바타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에너지팩을 재충전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물을 조종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사물을 단단한 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방 안은 온갖 기술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혼란 속에서 토키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
상대로부터 물러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앞에서 다시 적들과 마주치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쿠라는 토키에게 적의 힘의 근원이 그들 중 한 명이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사쿠라는 그 가방을 빼앗거나 파괴하면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합니다. 사쿠라의 조언에 따라 토키는 가방을 잡고 적의 힘의 근원인 어린아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그들은 어려운 도덕적 선택에 직면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뜻에 따라 그들은 두 적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경비병이 사라지자 남은 건 타바타 씨뿐입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자 토키가 그를 붙잡고 오가미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가미는 그의 불같은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타바타 씨를 바비큐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휠체어를 탄 타바타 씨의 딸이 예기치 않게 도착합니다. 그녀는 벽에 붙잡힌 아버지에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침입자인 사쿠라, 토키, 오가미의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타바타 씨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딸에게 맞는 장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병원에서 딸에게 필요한 이식을 제때 해줄 수 없어서 딸을 살리기 위해 급히 행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사쿠라가 오가미에게 타바타 씨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그는 오가미에게 불태워지는 최후를 받아들이며 사쿠라에게 자신의 딸을 부탁합니다. 한편 타바타의 비서인 츠노 씨는 간신히 죽음을 피했다고 생각하며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키는 타바타의 악행 프로젝트를 누가 후원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빠르게 따라잡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밝히라는 압박에 직면한 츠노 씨는 비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가쇠를 당겨 비밀을 누설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TV 뉴스는 타바타 씨가 사망했으며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합니다.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 토키는 총리실에 있습니다. 총리는 토키를 보자 기뻐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토키는 얼음장처럼 냉담하게 굴며 총리와 연구시설 간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그때 총리가 사실 토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토키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암호 해독가로 만든 아버지를 몹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가미와 사쿠라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사쿠라는 타바타 씨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들 옆에 차를 세우고 사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화를 예고합니다. 남장한 여자가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녀는 오우가미에게 에덴의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 우려는 오우가미가 임무 수행 중 타바타 씨의 집으로 사쿠라를 데려간 선택으로 인해 그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 따르면 이는 사쿠라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에덴의 시각에서 그녀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에덴의 새로운 지시가 사쿠라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녀가 희귀한 종이자 미래 계획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교실로 걸어가면서 사쿠라는 오가미에게 억지로 하는 학교 생활을 즐기기 위해 친구를 더 사귀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가미의 반응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코드 브레이커들이 친구가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가미가 학교에 도착하자 아오바 반장을 필두로 반 친구들이 그를 위한 환영회를 열어줍니다. 환영회에서 학생들은 오가미와 함께하고 싶은 활동들을 제안하며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가미는 이런 시시한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오가미는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반 친구들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사쿠라가 놀랍게도 그는 메시지를 태우며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토키가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심각한 심장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코드 제로와 코드 1으로 알려진 전 코드 브레이커인 유키이나와 히토미는 옛 동료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체 세력을 모으고 있어 총리 지휘하에 실종된 요원들을 규합하고 있는 거지. 상황 전개로 볼 때 암호 해독가들의 세계에서 새롭고 복잡한 갈등이 싹트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어. 밤이 되자 사쿠라와 오가미는 학교 옥상에서 팽팽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어. 히토미의 부대가 학교를 공격하고 오가미와 사쿠라가 있는 정문으로 진격해 와. 히토미가 조종하는 저 공격자들은 그가 죽인 사람들의 기괴하게 되살아난 시체들이야. 오가미가 언데드 요원들과 싸우는 동안 사쿠라는 그의 처리에 못마땅해하며 걱정을 표해. 오가미는 그들은 이미 죽었고 히토미만이 그들을 되살릴 힘이 있다고 답해. 히토미의 끈질긴 언데드 군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동안 오가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때마침 칸다 씨가 나타나 총으로 되살아난 요원들을 처치하며 오가미가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벌어줍니다. 오가미는 그 틈을 타 학교 안으로 들어간 요원들을 쫓아 교실로 향합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유키와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오가미를 돕기 위해 도착합니다. 히토미와 그의 언데드 군대에 맞서 싸우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히토미의 되살아난 요원들을 물리친 후 그들은 힘겨워하는 오가미를 조심스럽게 교실 중 하나로 옮깁니다. 칸다 씨는 오가미가 최근에 특수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쇠약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칸다 씨는 사쿠라에게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며 오가미는 하루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칸다 씨의 영웅적인 모습에 궁금해진 사쿠라는 헤이케와 유키에게 말을 겁니다. 칸다 씨도 코드 브레이커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네요. 칸다 씨는 자신이 코드 브레이커가 아니라 코드 브레이커를 지원하는 에덴의 요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헤이케는 오가미가 코드 노무익으로 알려진 최하위 코드 브레이커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지원 스태프가 배정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코드 브레이커 세계의 계층 구조와 지원 시스템이 드러나고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사쿠라는 오오가미가 코드 브레이커 중 최하위라는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인간 바비큐를 즐겨 만드는 저 흉악한 사이코패스가 고작 하위 랭크라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녀의 재미있어하는 감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네요. 헤이케는 계속해서 코드 브레이커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의 계급과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키는 코드 3이며 놀라운 음파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죠.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이라고요. 토키는 코드 서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역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암시합니다. 그러고는 헤이케는 자신이 코드 브레이커 2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 외에도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을 심판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그룹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쿠라는 궁금해져서 코드 3와 코드 1에 대해 물으며 그들이 아직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헤이케는 그녀가 이미 코드 4를 만났다고 대답하고 사쿠라는 갑자기 자전거를 탄 수수께끼의 여자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코드 1의 정체에 대해 물으려 하자 칸다 선생님이 오가미의 안전을 위해 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실종된 코드 브레이커들에 대한 논의는 잠시 보류하고 오오가미의 안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사쿠라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오오가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칸다 씨는 그런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닥쳐올 수 있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쿠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입니다. 칸다 씨에게 자기 집을 잘 알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아버지와 철통 같은 보안에 대해 은근히 자랑하며 상기시킵니다. 사쿠라의 자신감은 그들에게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줍니다. 그들은 함께 오오가미를 사쿠라의 집으로 데려가 그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쿠라의 집에 도착한 칸다 선생님은 일행에게 흥미로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일본의 강력한 야쿠자 조직인 키자 쿠라구미 두목의 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사쿠라의 부모님은 오가미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시며 코드 해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칸다 선생님은 오가미가 그날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고 설명합니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오가미와 친구들에게 객실에서 묵도록 제안합니다. 그날 저녁, 헤이케는 다소 풀이 죽은 토키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헤이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앞서 그들을 공격했던 집단이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한쪽은 오가미를, 다른 한쪽은 칸다 선생님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헤이케는 이러한 분열이 히토미에 의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히토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가미를 쓰러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그 후 에덴에서 보낸 코드5가 사쿠라의 집에 도착해 히토미의 예상되는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돕습니다. 밤이 되자 히토미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의 동기에 대해 묻자 히토미는 자신의 싸움이 코드 브레이커가 아닌 ANS 에덴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그의 진짜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코드 브레이커들이 히토미와 싸우느라 정신없는 사이 그는 몰래 코드 1을 보내 수상을 납치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 모두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히토미의 의도는 이 행동 이후 더욱 꼬여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패배자 코드 브레이커 그룹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히토미가 놓은 함정에 빠진 자신들을 탓합니다. 헤이케는 히토미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여 그들을 속이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토키는 뜻밖의 입장을 취하며 수상을 구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토키의 생각에 강하게 반대하는 코드 마토 5는 총리도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키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고 구조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룹은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그룹의 단결력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절망감이 커져갑니다. 한편 유키는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 부작용이죠. 사쿠라 경호원들이 다수 부상을 입은 히토미와의 대결 이후 사쿠라의 아버지는 히토미의 공격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그룹의 용감한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헤이케는 히토미가 누구인지 그리고 코드 브레이커 내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히토미가 코드 브레이커 1이며 그의 보스는 총리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년 전 히토미는 불가사의하게 사라졌고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났다고 추측했지. 모두가 놀랍게도 히토미가 최근에 돌아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헤이케는 코드 브레이커즈에 있었을 때 히토미가 그들 중에서 가장 강했다고 덧붙여 그가 총리를 납치한 이유는 깊은 복수심 때문인데 그 복수심이 그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간 거야. 코드 와우는 히토미의 목표가 단순히 총리를 죽이는 것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그에게 숨겨진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해 히토미가 이전에 리더에서 강력한 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해 그들은 히토미가 왜 그들을 배신하고 총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한편 사쿠라의 부모님은 사쿠라의 미래와 앞으로 닥칠 미지에 대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어. 오가미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 몰래 엿들으며 사쿠라에 대한 걱정과 꿈을 알아내려 애쓴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방을 나가자 오가미는 사쿠라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살펴볼 기회를 잡는다. 앨범을 넘기던 그는 아기 사쿠라의 사진들을 발견한다. 그러다 문득 사쿠라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확인하고 싶어진 그는 사쿠라에게 입양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고 사쿠라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 새로운 정보는 오가미가 사쿠라의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아르보나 소녀는 마침내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중에 사쿠라의 아버지는 오가미를 불러내어 갓 태어난 아기가 피투성이인 채로 문 앞에 버려져 있던 사쿠라를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으스스하고 불안한 사건은 사쿠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 죽음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살아있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했다. 사쿠라의 아버지는 그녀를 몹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인정하며
부모로서 그녀를 지지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오가미에게 사쿠라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강조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사쿠라는 치료를 받는 경비대원들의 고통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오가미는 늘 그렇듯 굳건하게 그녀를 위로하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고 비난받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봇이 감정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오가미는 사쿠라에게 최근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티라고 격려하며 희망을 잃는 것은 그녀를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오가미의 의견에 클랜원들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히토미가 돌아온다면 그녀를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후 코드 브레이커들은 히토미가 어떻게 친구에서 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총리나 히토미를 찾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시각 칸다 선생님은 학교 어학실에서 간부들을 만납니다. 그녀는 사쿠라가 희귀종이라는 것을 듣지 못해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간부들은 그녀가 히토미와 과거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믿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칸다 선생님은 히토미에 대한 충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좌절감을 표하며 코드 브레이커와 그들의 임무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코드 하이보지라고도 불리는 그녀는 헤이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 도중 오지는 헤이케가 히토미의 계획을 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녀의 생각이 맞았고 헤이케는 히토미 편에 선 배신자였습니다. 오지가 히토미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밝히려 하자 헤이케는 경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헤이케는 오지를 공격하여 완전히 방심하게 만듭니다. 헤이케가 모르는 것은 고양이로 변한 유키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후 헤이케는 사쿠라에게 다가가 오가미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지만 잠시 후 헤이케가 그녀를 히토미에게 데려왔다는 것을 깨닫고 헤이케는 자신이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헤이케의 진정한 의도와 히토미와 만난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사쿠라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가미는 여전히 거리에서 히토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수색하던 중 칸다 씨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칸다 씨는 그에게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며 히토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폭발로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은 뉴스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쿠라와 총리가 감금되어 있는 비밀 장소에서 히토미는 사쿠라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사쿠라를 해칠 계획은 없으며 단지 그녀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납치했을 뿐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히토미는 또한 오가미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윗선의 명령으로 그녀의 학교로 정은 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이것이 코드 브레이커를 보호하고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장면은 칸다 씨가 차를 몰면서 히토미의 행동과 과거에 그에게서 보았던 친절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 뒤에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히토미의 위치에 대한 익명의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받게 되고 이는 상황의 긴급성을 더합니다. 한편 헤이케는 히토미에게 폭발에 대해 따져 물으며 그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 묻습니다. 히토미는 사쿠라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헤이케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신을 찾았는지 질문하며 헤이케가 처음부터 자신을 감시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헤이케는 이미 오지를 처리했다고 밝힙니다. 한편 사쿠라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사쿠라의 부모님은 점점 더 걱정하며 오가미에게 연락한다.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사쿠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안전하게 데려올 계획이 있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오가미는 사쿠라가 있다고 믿는 곳으로 서둘러 향하면서 그의 행동에는 다급함이 역력하다. 그는 유키와 토키로부터 헤이케의 악랄한 배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한 칸다 선생님과 오가미는 히토미가 있는 곳으로 헤이케를 추적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헤이케를 발견하고 상황은 빠르게 격렬한 전투로 확대된다. 헤이케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며 토키와 오가미를 쉽게 제압한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오가미는 히토미, 칸다 선생님, 그리고 사쿠라가 있는 위층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 하지만 오가미를 기다린 건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히토미는 칸다 씨를 꼬드겨 오가미를 배신하게 만들었고, 칸다 씨는 단 한 발 남은 총알로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긴장되고 감정적인 순간에 히토미는 오가미에게 칸다 씨의 총알을 맞아 죽으면 칸다 씨가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토미에게 조종당하는 칸다 씨는 오가미가 다가올수록 그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며 총알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묶여있던 사쿠라는 오가미가 칸다 씨를 죽이는 것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으로 그녀는 칸다 씨를 밀쳐내 치명적인 총알을 피하게 합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모두가 히토미에게 왜 그렇게 달라졌냐며 따져 묻습니다. 히토미는 벽에 멈춰있는 시계들을 가리키며 코드 브레이커가 죽을 때마다 시계가 멈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폭탄 테러가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재앙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코드 브레이커들을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하여 잊혀지는 대신 그들이 원래 되어야 했던 영웅으로 변모시키기를 바랍니다. 히토미는 그의 계획이 코드 브레이커들을 정의의 챔피언으로 만들어 악에 맞서 공개적으로 싸우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가미는 그 계획이 결함이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의견 차이는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치열한 전투로 이어집니다. 코드 제로 유키이나가 히토미 편에 서서 갈등에 합류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유키이나는 심각한 진실을 밝히며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자신과 총리는 이미 떠났다고 알립니다. 그들이 총리에게 해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쿠라는 본능적으로 히토미와 유키이나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장면은 과거 회상으로 넘어갑니다. 16살의 히토미는 에덴 최고 평의회에 의해 코드 브레이커 6으로 선택됩니다. 엄청난 힘으로 그는 많은 임무를 맡아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의 인상적인 업적은 에덴 최고 평의회의 존경을 받게 하고 그는 빠르게 그들의 계급을 올라갑니다. 20살의 히토미는 코드 아우로 알려진 동료 코드 브레이커 하루야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상실을 겪습니다. 이 비극은 그를 분노와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채우고 이는 그의 힘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코드 웨토로의 승진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승진하면서 히토미는 26세에 코드 3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임무를 시작합니다.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그는 코드 웨봇과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히토미가 에덴 의회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쓰러진 코드 브레이커들에 대한 후회나 인정은커녕 의회는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목표를 달성하고 잃어버린 코드 브레이커들을 빠르게 대체하는 것이며 모든 것보다 임무를 우선시합니다. 히토미는 코드 다도가 물을 조종하는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아군이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녀가 물 때문에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토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히토미는 그녀가 외부의 적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 1의 죽음 이후 히토미는 자신이 이제 코드 1이 되었음을 깨닫고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히토미는 스스로에게 진지한 약속을 한다. 에이스로서 그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동안 더 이상 코드 브레이커가 죽는 것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그는 동료 코드 브레이커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며 그들을 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전념한다. 에이스로서 히토미는 코드 브레이커들 사이에서 강력하고 믿음직한 리더로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다. 그는 그룹 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항상 동료를 보호하고
더 이상 가슴 아픈 손실을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드 브레이커를 이끄는 동안 오가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히토미는 그들을 돕게 된 깊은 신념을 공유한다. 그는 자신의 본능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종종 간과되는 국가의 법을 옹호하도록 이끈다고 설명한다. 히토미는 오가미에게 숨이 닿을 때까지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오오가미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이에 오오가미는 히토미에게 과거 코드 브레이커들을 거의 파멸시켰던 남자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히토미에게 코드 브레이커들을 모아서 다 함께 그 위협에 맞서 그 남자를 쓰러뜨리라고 촉구합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히토미는 그 남자의 힘을 제어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에게 되돌려 결국 그 남자는 죽게 됩니다. 히토미는 모인 코드 브레이커들을 바라보며 깊은 결의를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코드 브레이커들이 헛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팀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히토미는 코드 브레이커들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 비밀들을 파헤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코드 브레이커는 고유 능력을 사용할수록 자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실감은 쌓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코드 엔드라는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히토미는 이 암울한 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여 에덴 의회가 왜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코드 브레이커들, 특히 어리고 취약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의에 힘입어 히토미는 총리를 직접 만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코드 브레이커들을 위한 해답과 정의를 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와 히토미가 총리를 도시 위로 높이 솟아오른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이 지휘 위치에서 그는 생방송을 통해 전국에 연설합니다. 히토미는 전국에 수많은 폭탄을 설치하여 총리를 포함한 약 5만 명의 시민들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힙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경고하며 전국에 공포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임무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고 히토미는 성공을 위해 1시간이라는 촉박한 마감 시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46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히토미가 설치한 첫 번째 폭탄들이 폭발하여 일본 시민들 사이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남은 코드 브레이커인 유키, 토키, 오가미는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폭탄들을 찾아 해체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칩니다. 유키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인 소리 조작을 사용하여 폭탄이 있을 만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히토미가 전국에 엄청난 수의 폭탄을 숨겨놓았다는 것이 금세 분명해지고 이는 코드 브레이커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약 1조 2,500개의 폭탄이 아직 행방불명이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한편 딸 사쿠라를 찾지 못해 애가 탄 사쿠라의 아버지는 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사쿠라가 붙잡혀 있는 높은 탑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곧 사쿠라가 있는 곳에 폭탄도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조 시도는 매우 위험해지며 안전하게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유키는 폭탄 폭발의 참혹한 결과를 목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토키와 칸다시에게 함께 스카이타워로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유키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폭탄을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히토미와 헤이케는 스카이타워에 도착하자 오가미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유키는 오가미를 막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히토미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어 오가미와 직접 맞서겠다는 결정을 확고히 합니다. 히토미가 오가미와 마주치자 오가미는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히토미가 폭탄 해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히토미는 오가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며 거절합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히토미는 초반에 우위를 점합니다. 한편 히토미가 자신을 묶어두었던 곳에 묶여있던 사쿠라는 두 코드 브레이커 사이의 치열한 전투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사쿠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개를 불러 자신을 묶고 있는 속박에서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오가미는 길고 치열한 전투에 지쳐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는 히토미에게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간청하며 그가 일으킨 혼란과 파괴에 대한 답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히토미 또한 상처 입은 차에 그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과거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전에 총리에게 간단한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드 해독가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총리의 반응은 히토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요원들에게 히토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신에 직면한 히토미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히토미는 에덴이 총리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를 코드 해독가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된 목표는 단순히 코드 해독가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에덴이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는 이제 그들의 눈에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히토미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에덴 조직을 내부에서 바꾸려면 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결심은 코드 브레이커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깊은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한때 정부에 의해 고립되고 격리되었던 이 아이들은 결국 코드 브레이커의 일원이 됩니다. 히토미는 이 아이들이 정부의 통제에 머물면 감정이 없는 기계로 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히토미는 깊은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국가를 위한 감정 없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히토미가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자 사쿠라는 그의 방법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히토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에덴 조직 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상황을 돕기 위해 토키와 칸다시가 스카이타워에 도착하지만 헤이케가 나타나 방해하며 저항합니다. 놀랍게도 오지가 다시 현장에 나타납니다. 헤이케가 그녀를 죽이는데 실패했고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바로 유키하나와 맞섭니다. 다른 곳에서 토키는 결국 묶여있는 총리를 발견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하지만 토키는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총리가 정말 자신을 버렸을지 궁금해하며 망설입니다. 한편 유키하나와 오지 사이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지는 유키하나 때문에 히토미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비난하며 한때 친절했던 히토미가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유키히나는 히토미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며 총리와 에덴의 명령 덕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그 덕에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쫓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총리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에덴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임무는 이러한 부패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면이 바뀌어 히토미와 오오가미의 대립이 시작된다. 히토미는 에덴이 코드 브레이커를 이용해 암살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동기가 같다고 암시한다. 그는 오가미에게 손을 내밀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예전처럼 자신의 곁에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오오가미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히토미의 에덴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지만 히토미 자신의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은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오가미는 히토미와 그가 비난하는 조직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도덕적 간극은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히토미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번개 힘으로 오가미에게 치명타를 가하려 한다. 바로 그 순간 사쿠라는 용감하게 오가미 앞에 나서서 히토미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한다. 한편 사쿠라의 아버지가 이끄는 키즈쿠라굼이 기술자들은 폭탄 중 하나를 발견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폭탄을 지키려는 두 젊은이와 마주친다. 이 방어자들은 히토미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폭탄을 지키며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사쿠라는 히토미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로 오가미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다. 그러나 히토미는 그 둘을 해치는데 망설임 없이 무자비한 결의를 보인다. 그는 사쿠라에게 치명적인 번개 힘을 방출하지만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도 그녀는 죽지 않는다. 실패에 좌절한 히토미는 냉정하게 다른 방법을 쓰겠다며 그녀를 목 졸라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히토미는 오가이에게 총리와 5만 명의 시민이 죽기 전까지는 사쿠라를 해칠 계획이 없다고 상기시키며 그들의 죽음이 그의 계획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다. 타이머가 0을 향해 달려가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다. 모두가 놀랍게도 폭탄은 즉시 폭발하지 않는다. 유키가 이 폭탄들의 위치에 제 시간에 도착하여 성공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그리고 유키에게 그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헤이케였다. 히토미와 한때 뜻을 같이 했던 헤이케가 이제 그를 배신하고 다시 코드 해독가들의 편에 섰다는 것이 밝혀진다. 저 친구는 정치가들보다 더 자주 편을 바꾸네. 하지만 히토미는 그에게 마지막 비장의 수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정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와 폭탄이 계획대로 폭발하도록 스카이타워에 머물렀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토키가 그를 풀어준 후 총리는 드물게 자기 성찰과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는 토키에게 자신이 조종당하는 졸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이끌었다고 암시합니다. 히토미가 계속해서 하늘에서 힘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동안 유키, 오지, 헤이케는 그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부족합니다. 상황은 히토미가 광기에 눈이 멀어 한 손으로 사쿠라의 목을 잡고 질식시키려 할 때 더욱 악화됩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 속에서 오가미는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여 코드 브레이커들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엄청난 화염을 뿜어낸다. 불꽃은 맹렬하게 타오르며 춤을 추듯 베르나 소년 안에 새롭게 깨어난 힘을 보여준다. 과거를 회상하며 히토미는 오가미가 코드 브레이커의 새로운 멤버로서 전투 기술을 훈련받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그는 적을 완전히 쓰러뜨릴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때 그들은 친한 친구였다. 현재 오가미가 뿜어낸 맹렬한 불꽃을 본 히토미는 오가미가 코드 엔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오가미는 자신의 결의에 힘입어 히토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며 그를 쓰러뜨리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한다. 히토미가 오가미에게 번개를 보내자 오가미는 놀랍게도 히토미의 모든 힘을 흡수한다. 두 코드 브레이커의 격돌로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오오가미가 또다시 히토미의 번개를 흡수하여 결국 그를 압도하자 모두가 경악합니다. 히토미는 속수무책으로 땅에 쓰러지고 자신의 번개에 맞기 시작합니다. 코드 브레이커들은 그가 코드 브레이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끔찍한 코드 엔드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챕니다. 마지막 순간에 히토미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밝힙니다. 그는 에덴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주고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드 1으로서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의무이자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점점 숨이 멎어가는 와중에 히토미는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깊은 후회의 눈빛으로 그는 그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서 존경하는 점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코드 브레이커 각자가 지닌 강인한 성품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토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오가미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듭니다. 그는 왜 히토미가 그들에게 그토록 쉽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소리 높여 묻고 한때 그가 알던 스승이자 친구가 어떻게 그가 싸웠던 적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자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 차오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오가미는 계속해서 혼란과 좌절감을 토로하며 히토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할 답을 찾습니다. 히토미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절친한 친구이자 동맹에서 파괴적인 갈등의 반대편의 선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진지하고 다급하게 말하며 오늘 전투에서 보여준 그들의 단합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협력하는 것이 코드 브레이커 팀의 각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히토미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전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총리가 등장하여 분위기가 험악하게 바뀝니다. 그는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합니다. 그는 단호한 결의로 결국 사람들은 폭격에 대해 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총리에게 맞서며 히토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히토미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촉구합니다. 총리님의 답변은 코드 브레이커에 대한 혐오와 과거에 내렸던 결정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토미가 테러리스트로 변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를 영입하지 않았을 거라 후회하는군요. 마지막 저항으로 히토미는 남은 힘을 끌어모읍니다. 일어서서 총리님께 번개를 내리치려 합니다. 행동에 나서기 전에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개입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히토미의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합니다. 새로운 이해와 결의를 가지고 그들은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촉구하며 그들이 상황을 책임지고 그가 구상했던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히토미의 마지막 말은 코드 브레이커들이 겪은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진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비록 처음엔 몰랐지만요.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코드 브레이커들이 구원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영원히 인도할 유산을 남깁니다. 누가 양파 까는 거야? 다음 장면에서 헤이케와 총리는 총리차 안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총리는 오가미의 진정한 잠재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전부터 오가미를 히토미와 대립시키려 했다고 밝힙니다. 한편 사쿠라는 아침에 학교로 향하며 평소처럼 오가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유키가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나 사쿠라에게 오가미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때 갑자기 오지가 나타나서 사쿠라에게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죠. 가는 길에 오지는 코드 브레이커들은 각자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오가미는 이미 코드 브레이커로서 다음 소각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고 사쿠라에게 알려주죠. 사쿠라는 오지에게 태워다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오지와 토키도 떠나고 사쿠라는 혼자가 됩니다. 사쿠라는 오가미가 떠났고 당분간 그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와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세상을 위해 했던 놀라운 일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많은 일을 해냈고 그녀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드 브레이커들은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영웅인 줄도 모르죠.